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노은정이라고 합니다. 어, 사실 이제 이게 오프라인 강의로 예정이 돼 있다가 갑자기 온라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저도 좀 당황을 했는데요.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1년 동안 굉장히 익숙해진 것 같은데도 그리고 저도 또 온라인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도 또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직접 대면하면서 하는 강의가 훨씬 쌍방향으로 서로 공감하면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오프라인 리테일 쪽의 농식품 이슈하고 전망에 대해서 2021년에 어떤 큰 흐름들이 있고 또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유통시장을 둘러싼 환경들이 어떻게 2021년에 바뀌는지를 좀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프라인 그 유통업체별로 주요 이제 전망치와 또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업계의 좀 인사이트를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021년의 유통시장 환경인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유통 환경에 대한 거를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2021년에 경제와 소비 환경은 어떻게 될지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사실 이제 코로나 시나리오에 따라서 내년도의 경제를 둘러싼 어떤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백신이 이제 곧 공급이 된다고 하는 또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있는 반면에 또 우리나라도 지금 2단계로 다시 올라가면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나리오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가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떤 그 벌어지는 상황들을 가지고 IMF에서 전망을 이제 내년도 글로벌 성장률을 전망을 한 거에 따르면요. 지금 세계 경제가 내년에 5.2%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올해 2020년에 마이너스 4.4%의 역신장을 했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2019년에 2.8%의 성장률에 못 미치는 그런 성장세를 지금 보일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별로 보면은 그 중국이 8.2%로 가장 그 고성장을 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U, 유럽 쪽이 5%, 미국이 3.1%, 일본이 2.3% 이렇게 지금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코로나를 K-방역으로 해서 잘 또 막아낸 사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선방을 하면서 올해 여러 기관에서 지금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좀 종합적으로 보면은 2020년에는 마이너스 1.9에서 마이너스 1.1%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2.7에서 3.5%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2019년의 성장률보다 조금 다소 더 높은 그런 성장세를 보일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2020년이 마이너스 4.2에서 마이너스 4.6%로 굉장히 지금 이제 소비가 그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영업이나 이런 것도 또 잘 그 단계 2단계라든지 이런 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2021년에는 민간 소비 증가율이 2.7에서 3.5%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의 증가율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이제 민간 소비를 예측을 하고 있어서요. 다소 이제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그 소비 촉진 예산을 내년도에 좀 더 확대를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중심으로 정부가 시책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플러스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유통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규제가 계속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특히 내년에
뭐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백화점 같은 경우는 월 2회 의무 휴점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대형 유통사들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그렇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지금 보면은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 계층 간 그 소득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에 그 가구 5분위별로 봤을 때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1% 감소한 반면에 5분위 가구는 2.9%가 소득이 이제 증가를 해서 사실 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에 그 소득이 굉장히 좀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5분위 배율로 봤을 때 처분 가능 소득의 5분위 배율이 전년에 그 1분위와 5분위의 그 배율 격차가 4.66배였던 것이 지금 올해 3분기 같은 경우는 4.88배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계층 간 소득 양극화 현상은 계속 심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통사라든지 그 상품 공급사 측면에서는 이런 소비의 양극화 현상을 조금 감안을 하시면서 그거에 어떤 맞춰가지고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개를 하고 그 입점을 하고 하실 것인지를 조금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통업, 지금 2021년에 유통업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그 소매 시장 자체가 그 387조 규모를 지금 내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그 소매 시장이 2.5%가 신장을 했었고요. 그게 2020년에는 마이너스 0.3%로 역신장을 했던 게 2021년에는 4.4% 신장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요. 그 2019년의 수준을 훨씬 상회할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온라인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계속 이어져 나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래프에 보시면은 그 온라인이 지금 거의 올해 들어서 올해 2월부터 2, 3월에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이제 확산이 될 때 34%까지 신장을 했었고요. 대신에 오프라인은 마이너스 7.5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마이너스 17%까지 오프라인 업체들이 역신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은 사실 올해 평균으로 보면 거의 20% 정도의 신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온라인 식품 같은 경우는 거의 올 한 해 동안 40에서 50%까지도 성장세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통업체별로는 내년도에 어떻게 성장 추세를 보일 것인가는 제가 뒤에서 업체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 온라인몰이 성장세를 계속 한 17% 정도로 내년에도 이어갈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올해보다는 다소 성장률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갈 걸로 보이고 그 편의점 같은 경우도 조금 3.4% 정도로 올해보다는 조금 더 높게 성장세를 이어갈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가 언택이라는 단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 그 디지털에 있어서 최후의 저항자라고 얘기가 됐었던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까지 사실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베이비 부머 세대를 사실 컨택트 컨슈머라고 얘기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MZ 세대를 저희가 언택 컨슈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컨택 컨슈머였던 베이비 부머들이 지금 언택 컨슈머로 이제 넘어온 거죠. 언택 컨슈머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를 잡기 위한 그 온라인 몰들의 이런 세대 락인 현상, 그러니까 온라인에 있어서의 이렇게 새롭게 진입한 신규 온라인 소비자들을 락인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장치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온라인 시프트 현상은 사실 한국에서만 그런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소비 행태가 급격히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월마트와 그 아마존을 동시에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카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2월 달에 월마트와 아마존을 6대4의 비율로 소비자들이 이제 이용을 했다면 8월 들어서는 월마트와 아마존을 거의 5대5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온라인 시프트 현상이 굉장히 심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맥킨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존이 앞으로 10년간 이루어야 될 성장을 최근 3개월 동안 이뤄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아마존이 굉장히 코로나에 잘 대응을 하면서 온라인몰의 성장을 이제 견인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리테일은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 그 대형 업태로 대표되는 리테일 2.0의 시대에서 또 순수 온라인몰이라든지 소셜마켓이라든지 뭐 오픈마켓으로 대변되는 유통 3.0, 리테일 3.0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네이버나 카카오톡과 같은 플랫폼 커머스가 견인하는 리테일 4.0의 시대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통업체 간의 경계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고 다 붕괴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어떤 업체와 어떤 업체가 거의 다 합쳐지는, 장점만을 결합해서 융복합이 되고 또 유통 서비스는 굉장히 고도화되는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서 리테일 4.0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온라인 쪽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그 뉴 리테일 포맷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온라인은 뒤에서 이제 오아시스 마켓 그 임원분께서 오셔서 아마 자세히 또 말씀을 해드릴 거라서 저는 자세히는 말씀은 안 드릴 텐데요. 일단 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이버나 카카오 또 패션 플랫폼인 브랜디 같은 플랫폼 커머스들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굉장히 대세로 떠오르고 있죠. 그립이라든지 뭐 네이버 쇼핑 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나 뭐 쿠켓마켓, 무신사 같은 컨텐츠 커머스 업체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굉장히 몰들이 세분화되면서 나오고 있는 뭐 정육각이나 뭐 사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당근마켓이잖아요. 그러니까 셀슈머죠. 소비자이면서 판매자인, 소비자가 판매자가 되는 이런 당근마켓과 같은 업체들이 등장을 하면서 정말 온라인 몰들이 굉장히 세분화되는 그런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오프라인 리테일한테는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